우리는 50대가 지나 60대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면서 혼란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등 외적인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지만 사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겪은 경험과 그로 인해 쌓인 내면의 깊이,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진정한 매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를 억지로 거부하려 하거나 이를 두려워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단순히 신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내면의 평온함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르면 매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경쟁이나 욕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유와 배려가 더해집니다. 또한 이 시기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혜와 성숙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숙함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는 다양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잘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생각을 기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이 들 때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이가 들고 있다라는 생각 대신 나는 경험이 쌓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됩니다. 둘째,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그들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전해져 더 밝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기여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 일상에서의 소소한 기쁨을 느끼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통해 몸의 활력을 얻고 건강한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신선한 자극을 주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50대와 60대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즐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50대와 60대는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활발한 사회적 관계는 노년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지원 체계이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세대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과의 정기적인 모임이나 소통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은 삶에 즐거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서로의 문제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신선한 에너지를 주고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통의 활용도 고려해 보세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을 통해 친구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먼 곳에 있는 가족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가까이 두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주며 갈등이 생겼을 때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50대와 60대에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아름답게 늙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건강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뻔해 보이지만 사실 뻔할수록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0대와 60대는 신체의 변화가 뚜렷해지는 시기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체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등을 조화롭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며 유연성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주 34회,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율이 감소하고 영양소의 필요량이 변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염분과 당분,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소량씩 자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화할 수 있으나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정신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고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고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여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세요.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0대와 60대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를 받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얻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 건강이 좋더라도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태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와 정신의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신체 건강과 운동은 아름답게 늙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50대와 60대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활기차고 긍정적인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켜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대, 60대부터 준비해야 할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노후를 만드는 노력. 그 첫 번째, 바로 웃음입니다. 마치 봄비가 씨앗을 깨우듯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주변의 노인들이 가끔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하고 생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일상이란 바다에서 거센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웃음이라는 작은 배를 잊고 맙니다. 그러나 웃음은 바람을 가르며 나아가는 작은 돛과 같아서 우리를 행복의 항구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거센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의 바다는 조금 더 조용해졌지만 그 속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웃음은 마치 해가 구름 사이로 비추는 순간처럼 우리의 마음에 작은 빛을 선사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찾아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기 시작하면 그 주름 속에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주름이 슬픔의 흔적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 찬 시간들의 증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웃음은 마치 햇살이 풀잎에 이슬을 말리듯 마음속의 슬픔과 고통을 씻어내고 긍정의 에너지로 채워줍니다. 웃음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날들을 웃음 없이 보내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기운을 전파합니다. 나의 작은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불씨가 되어 결국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의 불만을 늘어놓는 대신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합시다.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마음의 여유와 웃음이 필요합니다.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여정은 마치 한 권의 책을 천천히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사람의 마음, 세상의 흐름, 그리고 이 세상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해의 바다에서 헤엄치다 보면 불필요한 논쟁의 파도는 저 멀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마음의 포근한 이불을 덮듯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불편함이 다가와도 그저 한바탕 바람처럼 지나가게 합니다. 마음의 여유란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러쿵저러쿵 세상을 가르치려 드는 것보다는 웬만한 일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웃음으로 넘길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멋진 노년을 맞이하며 주변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한 발짝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처럼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의 급한 발걸음으로는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뒤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그림 속에 여백을 남겨두면 그 여백이 또 다른 생각과 감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의 허물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게 되며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조금 더 양보하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요즘 사회에서 노인은 많으나 원로는 드뭅니다. 원로는 인격과 품위를 갖춘 노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결국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세월의 흔적으로 변해가도 내면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답게 늙는 비결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젊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밥 한 끼, 술 한 잔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남의 삶에 대해 말로만 여러 가지를 조언하려 드는 것보다 작은 선물이나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의미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노년이 되어도 젊은 시절처럼 감성에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잖음은 삶의 깊이를 더하는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품격 없는 언행과 행동을 삼가며 일상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깔끔하게 먹고 커피를 마실 때도 주의를 기울여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법입니다. 술잔을 기울인 후에는 해롱거리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올 말이 있어도 중요치 않다면 입을 다물고 참는 것이 어른의 덕목입니다. 또한 노년이라 하여 모두 같은 노년이 아니니 시대의 바람을 등지지 말고 트렌드에 맞는 외모 가꾸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품격이란 바로 품성과 인격이 더해진 결과물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해질녘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회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알베르 카뮈의 말처럼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타인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은 곧바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타인을 괴롭히면 우리 역시 괴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그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 평화로도 이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출세나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은 결국 허무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두주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모든 것은 단지 추억에 불과해집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평생을 보내는 것은 결국 지나간 세월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별것 아닌 것이라는 말입니다. 늙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갖고자 애쓰는 것은 결국 후회로 남습니다. 젊었을 때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나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조망하면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출세가 별것 아님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표정이 따뜻해지며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폼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성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선한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일을 감사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오늘을 만끽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입니다. 젊음은 자연스레 찾아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노년, 매력적인 노년은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 하는 예술작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자신을 가꾸느냐에 따라 자신을 매력적인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길목에서 서 있는 우리, 이제는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는 시절입니다. 저마다의 인생이란 긴 여정을 걸어오며 50년이 넘는 세월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린 탑처럼 오늘에 이른 것 자체가 기적이자 축복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우리 주변엔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날의 욕심과 꿈이 하늘을 찌르려 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낄 때입니다. 불행이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곤 하지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채우려 하기보단 비우는 삶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 햇살,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저녁 노을, 밤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진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노년에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노년도 편안합니다. 건강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약해지기에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앞서 말한 모든 것이 소용없어집니다. 건강은 나이에 상관없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경제적 여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동네 친구들과의 만남,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도 건강한 삶에 필수적입니다. 늙어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처음 걷는 길입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방향 감각도 서투를 수 있지만 이 길을 걸으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걸음을 옮기면서도 이 길이 옳은지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두렵고 불안해져 무심코 창밖을 응시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차가운 바람처럼 몸을 감싸고 그리움이 밀물처럼 마음을 적실 때도 있겠지요. 어느덧 지팡이가 필요한 나이, 가슴속 깊은 곳에 친구를 그리워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걷다 보면 가슴이 다시 한번 뛸 기회를 찾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젊은 채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삶의 작은 기쁨을 찾아볼 때가 있지요. 그때는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것을 인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더욱 신중하게 내디디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아쉬움이 남더라도 우리의 발자국 뒤에 남는 모습이 노을처럼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라며 삶의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게 눈부신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더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지침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정리정돈의 미학을 실천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서의 관심사와 애착을 줄이고 주변 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통해 쌓인 다양한 물건과 추억들을 용기 있게 정리하십시오.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을 맺은 이에게 선물로 주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노후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 자신을 가꾸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을 일상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깨끗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은 자신감을 주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멋진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셋째, 집안에만 머물지 말고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세상과의 소통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는 길이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넷째, 말은 적게 하고 귀는 많이 열어두십시오. 말은 신중하게 듣는 것을 즐기며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언어를 절제하며 살아간다면 어디서나 환영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한 줄기 빛처럼 짧고 숲속 오랜 나무처럼 깊이 곰삭은 지혜나 유머는 남의 마음에 작은 쉼터를 마련해준다. 네 번째 가르침은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다. 일이든 돈이든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이행하라. 돈과 인심은 봄바람처럼 먼저 나누어주는 것이 마음의 꽃을 피우고 존경과 환영을 받는 비결이다. 남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포기와 체념의 미학이다. 인생이란 파도처럼 때로는 우리를 밀어주고 때로는 우리를 끌어당긴다. 그러나 모든 파도가 우리 뜻대로 흐르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으로 이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평생 학습이다. 배움의 끝은 없다. 계절이 바뀌듯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 항상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라. 책과 함께하는 모습은 노년의 가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낭만과 취미를 삶 속에 품는 것이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꽃 피우는 꿈과 사랑, 감흥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언제나 봄날의 청춘이다. 여덟 번째 가르침은 봉사하는 삶이다. 인생의 가을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진리다. 내가 먼저 베푸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인생의 가을 햇살처럼 따스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조용한 물결처럼 퍼져나가 지혜로운 삶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항상 응원받고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